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이제 국회 시간이 되는 건가요? 이제는 정치를 복원할 시간 같은데요. 정치구단 국회의원 숙군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후 2시에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그러나 흐름은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난 했습니다. 주말에도 저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들이 조 장관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한다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은 억울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나가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조국 장관에게도 상기를 시켰고 결국은 제가 네. 화면에 지금 마지막으로 귀가하는 청사를 떠나면서 귀가하는 장면 약 30분 전 화면인데,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조국 장관을 지지했고 옹호했습니다. 왜? 개혁의 방점을 찍고 조국 장관이 사법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명할 것이다 했고, 그러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검찰 수사는 생물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결과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민심을 거역할 수 없는 게 정치권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억울해도 국민이 반대하면 나가는 것이 고위공직자고 정치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국 장관께 혹시 직접 조언하셨습니까? 한번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DJ가 억울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나가야 했다. 나가라. 네, 그렇죠. 예. 일종의 거취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 거네요. 아니 뭐 제가 조언해서 네. 된 건 아니지만 아니, 물론요. 네. 어떻게 됐든 네. 이렇게 지지도 면에서 민심 면에서 변화가 있으면은 일선 지역구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렇기 그러겠죠.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무브먼트가 있었지 않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전한 거고,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도 11월 달 사퇴설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수일 내로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고위 당정청에서 윤곽을 잡아서 오늘 검찰개혁 관련해서 2차 발표를 한 다음에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춰준 건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조 장관이 가슴에 품고 있던 사임의 변을 2시에 발표를 했는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가 3시로 1시간 갑자기 미뤄졌어요. 수보회의 때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도 바뀌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청와대도 생각 못했던 걸 혹시 조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거 아닌지. 오늘 저는 흐름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네. 특히 민주당에서는 11월 패출액 통과 후 네. 그러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간공을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테러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국 네. 장관도 저에게 또 미련 없다. 네.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네. 오늘 사퇴를 선언하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그런 흐름이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언제가 할 것이냐라고 저울질하고 있을 때 조 장관이 선택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것을 사실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이 합장해서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 포토라인을 즉 검찰청 기념사진을 안 찍게 하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5천 명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 장관이 전격 결정한 것 같다 하셨는데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됐으면 들어볼까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조국 장관이 언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청와대의 뜻인가요? 아니면 조국 장관님 본인의 뜻인가요?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그 회견문 속에 다 들어있죠. 그걸로 가름할게요. 이게 지금 청와대가 이 사임을 받아들여서 임기가 끝난 건지 그러면 이제 전 장관으로 제가 호칭해야 되는데 아니면 차관이 지금 직무를 대행하기 시작했단 말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못 봐서 그냥 장관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직 입장이라고 할까요? 네, 사임의 변 좀 볼까요? 네, 몇 개만 저희가 추려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감당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좀 볼까요?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네, 여기까지 볼까요? 뒷부분에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 문장으로만 봐도 고민하다가 본인이 내가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답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전혀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국 장관의 저 내용을 보더라도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오늘이 제 아내 일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묘소에 다녀왔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굉장히 건강이 나쁘고 오늘 또 남편이 저렇게 사퇴를 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남편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했을까 이 생각도 제 입장에서는 해봅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 참고로 오늘 5번째 조사를 받다가 조 장관의 사임 소식을 듣고 조사를 좀 중단해달라 요청해서 3시 무렵에 귀가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검찰개혁의 진정한 완성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과 네. 바른미래당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했을 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다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개 소환, 검찰청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포토라인 이런 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5천 명도 안 돼요. 그리고 1년에 100건도 안 이루어집니다. 국민 섬이라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윤석열 총장과 함께 예를 들면은 밤 9시 넘어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 심야 수사하지 않겠다. 별건 수사하지 않겠다. 매일 불러대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소위 불러뽕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불렀다가 저녁 자정에 넘어서 들려보내주는 것.
이러한 검찰 수사 문화를 개혁한 것은요. 또 포털라인, 공개 수사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저는 역대 정권 누구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진짜 조국 장관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개혁은 네. 참으로 크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포웨이 발언도 저희가 지금 방금 들어와 있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릴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에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조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거든요. 비록 같은 물러갔더라도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이미 윤석열 총장과 합의해서 그러한 것은 하기로 했고 이 포털라인이나 이런 법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조 장관 물러나는 그러한 걸 조건으로 것이- 해서 그렇죠. 법안 처리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네.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온 리얼미터 기준으로 해서 41.4%까지 떨어졌습니다. 조 장관 임명되고 9월 첫째 주만 해도 한 3%포인트 차이였는데 부정과 긍정 여론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포인트 가까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까지 볼까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 나온 이 지지도가 아마 국정농단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지지도 여론조사가 아닐까.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35.3, 자유한국당이 34.4, 0.9%포인트, 그러니까 1%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겠죠. 어쩌면 굉장히 아침에 미쳤죠. 저 리얼미터가 저게 아침에 나오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이 저도 가슴에 이 사임의 변을 넣어갖고 다니다가 저도 그래서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호남에서는 아직도 조국 지지도가 높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고립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제기하면서 추석 전 청문회를 했을 때 목포에 가서 광주에 가서 또 추석에 목포를 찾아온 해상 케이블 타러 온 그 관광객들이 청문회 잘했다, 조국 살렸다 이렇게 굉장한 칭찬을 했는데요. 네. 한 2주 전에부터 움직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한 1000여 명 광주 및 목포 시민들하고 악수를 했는데 딱 한 분이 조국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민심이 변하더라. 그러나 아직까지는 호남에서는 조국 찬성이 많지만은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심의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국 장관도 내가 기본적인 국민 서민 생활에 맞는 개혁은 윤석열 총장과 합의해서 됐지만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데는 내가 장애물이 되고 네. 오히려 이렇게 민심이 위반된다고 하면은 대통령한테 큰 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것으로 저는 그야말로 판단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불쏘시의 역할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렇죠. 네. 야당 입장 잠깐 볼까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장관 사퇴에 대한 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모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차분하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민심의 승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퇴했지만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진보 진영에서 조 장관이 물러나는 게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고 사퇴하면 오히려 더 야권의 요구가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문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유승민 의원도 SNS를 올렸던데 준비가 됐습니까? 잠깐 볼까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겨우 35일간 장관 자리에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켰나. 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스스로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야권에서 이제 문재인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는 네, 조 장관 물러나니까 더 세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지금도 2년 반이 남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리고 후임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임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잘못이 있으면은 사실이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도 국민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물러가라. 물러갔는데도 계속 저렇게 오만하게 비난을 하면은 역풍 맞습니다. 그리고 저거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장관을 지금도 전 민정수석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네. 이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오만하면 예, 역풍 그리고 맞는다. 당연히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국민의 열망인 또 대통령의 확고한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러한 것은 오히려 역풍 만든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방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새 장관은 누가 좋을까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사실 거론된 게 김호수 차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김호수 차관은 왜? 당연히 네. 이제 현직 차관이기 때문에 네. 승진해서 또 과거에도 장관설이 있었어요. 아니 검찰총장설도 있었죠. 그렇죠. 네, 원래 그렇기 윤석열 때문에 대신에 뭐 아주 그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론될 거예요. 일각에서는 김호수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말이 있었죠. 예, 네. 거론될 수도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개혁을 확실하게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전해철 의원을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일거에 한국당에서는 그럴 겁니다. 또 삼철이냐? 네. 또 양정철, 대통령이 측근 이호철, 인사 자기 전해철, 식구 네. 챙기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전해철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을 안산인가 그럴 겁니다. 안산이죠. 네. 하고 그래도 그분은 대통령이 측근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면은 장관을 수용해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 장관직을 하고 장관으로 있는데요. 아주 네.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호수, 전해철 중에서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전해철 의원 언급하신 거는 정보입니까? 분석입니까? 여러 가지가 다 겸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을 한 적이 민정수석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 수석을 했군요. 네. 전해철. 네. 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법사위원을 저랑 함께 했는데 네.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의중을 출신이고요. 잘 네. 알고 민변 출신인데요. 네.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검토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까지 맞추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맞출 입장 겁니다.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맞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입장 준비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원래 2시에 원래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회의 2시에 하는데 갑작스럽게 1시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의 사임을 아마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서 이제 3시에 발표한 모두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맞춰주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 이렇게 조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고요. 앞에 보면 저 말씀을요. 네. 저는 알지 못하고 제가 2시 반쯤 서울 고법 중앙지법 국정감사장에서 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일맥상통하네요. 저게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 말씀 중에 지금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하는 것은 국민들께 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단락된 거라고도 지금 볼 수 나오시잖아요. 있겠네요. 바로 육성으로. 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이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을 들으면서 의원님이 두 사람 공동 운명체다, 운명 공동체다 하셨었잖아요. 예, 그죠? 예. 질문 이렇게 드릴까요? 자, 조 장관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모든 검찰은 수사로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대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는 하지 않고 사람 냄새 나는 수사를 해야 된다. 또 윤석열 총장께서도 과잉 수사, 심야 수사 이런 건 하지 않겠다 하고 오히려 조국 장관보다도 먼저 개혁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대로 검찰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한국당에 60여 명 의원들이 관계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문제도 법에 의거해서 네.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건 철저히라는 부사를 안 쓰시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라는 부사를 쓰셨어요. 조 장관 가족도 있는 그대로 철저히 할 수밖에 그 없어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누구나 지금 검찰이 과거처럼 네. 권력에 의거해서 조종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네. 이 장면 한번 봐보시죠. 자,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요.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초동 9차 검찰개혁 촛불 집회 때 모습인데요.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다가 일부 시민들이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저러한 것은 일종의 군중 심리로 얘기하는 거고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하라 그런 탄핵하자 네. 하는 가수의 인맥으로 보기 목소리는 때문에 아닐 겁니다. 네.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도 같이 내려와야 하거나 그동안에 뭐 이른바 진보지정이나 여권에서 말하던 과잉 수사에 의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저도 그 70여 건, 지금 현재 100여 건의 조국 가족의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과잉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수사를 위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네. 법원에서는 인권 차원에서 자제를 해라라고 했더니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중앙지법원장도 절제를 하겠다. 그건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 마당에 여러 가지 검찰의 개혁은 계속돼야 되고 저 열망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해 나가지만은 그러한 과잉 수사는 없어져야 된다. 네.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애둘러 가지 않고 그냥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라든지 불구속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조 장관의 사임이? 조 장관의 사임이 결코 미치지는 법적으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충격으로 만약에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행간에 숨은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유시민 아니 노무현 재단 요즘은요 이사장, 어떻게 됐든 권력과 검찰 간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났다는 설사, 말씀이시죠. 그렇죠. 설사 네. 윤석열 총장이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하면서 바로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오늘의 검찰총장이 되신 분 아니에요. 네, 지난 정부.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한국당 당신들이 하던 그것을 지금도 할 것이다. 네. 의심하는 것은 좋지만은 검찰은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유시민 이사장이 수사를 좀 마무리해야 한다. 이건 물론 조 장관 사태 전에 주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최강의 궤변이다. 네. 범죄 증거 셀 수 없이 많다. 혹세무민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수사 좀 더 빨라졌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 두 분들 사이에 네. 제가 결코 끼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 부분만 놓고 여쭤보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2달 이상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다한 결론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뜻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랬어요.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모든 것은 그러면 한국당 결재 맞고 영장을 발부하고 네. 영장을 기각하느냐. 만약에 패스트트랙 문제를 할 때는 또 민주당 가서 결재를 맞고 할 거냐. 네.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지 말자. 사법부의 판단을 또 결정에 존중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할 일이지. 사법부 영장 발부했다고 그 판사 말이죠. 저희가 신상털이 해가지고 네. 다 저렇게 비난하면 누가 오늘 재판하겠어요? 법사위에서 명재건 판사를 그 이제 조 장관의 동생 영장을 기각한 명재건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해서 또 논란이 있었나 본데 그 영상이 준비가 되나요? 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볼까요? 네. 그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네. 명재건 영장 판사가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저는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명재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이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영장 기준이 뭔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논의를 먼저 하고 우리 국정감사를 하는 게 주요하면 잔뜩 써놓고 이거는 불투명한 거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사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들어요. 위원장님, 명재건 판사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 하나만 합니다.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절차를 지키세요. 절차를 좀.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좀. 왜 반말 쓰세요? 왜 반말 쓰세요?
자, 이제 급기야 입법부 의원들이 영장 발부한 또는 하지 않은 이런 판사 또는 이제 유죄 하지 않은 판사에 대해서 불러서 따질 분위기예요. 저도 저기서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KBS에서 편파 편집을 한 것 아니 같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 나오실 만큼 저는 나오시잖아요. 네. 아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제가요 저축은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찍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그때 우병우 수석이 1심 무죄 판결 난 것을 항소심 부장판사에게 유죄로 나게 하고 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니까 우병우 수석이 대법원 행정처 박병대 대법관님 행정처장한테 가서 박지원을 유죄로 확정해 주라라고 했을 때 박병대 행정처장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런 일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이 내용이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돼 가지고 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고등법원에 재직하는 그 부장판사의 성함을 한 번도 거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재판부는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장 기각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조남을 또 심지어 사진을 공개하고 신상털이를 해서 저렇게 죽인다고 하면은 나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고등원장한테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 하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재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패스트트랙 문제가 검찰에서 기소해서 올라오면은 이번에는 그럼 민주당이 가서 결재 맞고 재판해야 됩니까? 이건 정치권에서 저런 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은 따질 수는 있지만은 또 증인 채택 요구하자고 주광덕 의원처럼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실명을 거론하고 사진을 공개해서 신상털이로 모든 SNS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근본을 해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절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본인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당했지만 그 판사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는다. 조국 장관이 오늘 오후 2시에 전격 사임을 발표했는데 오전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오전에 검찰개혁 방안 발표할 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피력했는데 자 마무리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문희상 의장이 결정하면 제가 좀 보니까 국회 사무처 오늘 설명을 보니까 29일부터는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법개혁 법안들,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29일부터는 부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상정이 가능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언급하셨어요. 그 뒤에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거 천지개벽이나 그런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아직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오늘 아침 대한신당 회의에서도 저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자.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개혁을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조국 장관도 저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오늘을 생각했을 거고 고뇌에 찬 결단 그리고 그가 이룬 검찰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저는 끝까지 옹호하고 지지했지만은 또 조국 장관에게나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반성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이제 뭐 부의해서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필요는 없지만 안 될 경우에는 여전히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있다, 높다. 높고 지금 네. 현재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대표도 그리고 이인영 대표도 저희 대한신당 유성엽 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이 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제 자연인이 된 조국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지만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또 설사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조국이라면은 국민 심판을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